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프링 부트 뽀개기 JPA 연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REST API 간단한 이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데이터와 실제로 연동하는 JPA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A DB 연동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MySQL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MySQL 설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MySQL을 JPA로 연동을 하고 저희 메모 API 있잖아요. 메모 API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CRUD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그레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니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로 이제 온라인에 적용시켜 보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거예요. MySQL을 설치할 건데 혹시 홈브루가 설치되신 분들 안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하면 좋아요. 홈브루 설치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터미널에서 붙여 넣으시면 홈브루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미 저는 홈브루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홈브루는 이 맥에서 패키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 OS용. 여기서 저는 MySQL을 설치할 거거든요. 요거도 구글링을 하면 됩니다. 맥 홈브루 MySQL 설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브루 인스톨 MySQL이라고 하시게 되면 설치가 될 겁니다. 예, 설치가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추가적인 동작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저는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MySQL이 여러분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라고 할 겁니다. 뭐 CQL 인스톨레이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블로그 글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블로그 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로 했습니다. 저는 패스워드로 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다시 U 루트 P 비밀번호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show databases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터미널 환경에서 만들게 되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나갈게요, 일단.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테이블 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DB 연동해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테이블 플러스라는 걸 쓰고 있어요. 무료 버전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맥이랑 뭐다 됩니다.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윈도우이신 분도 설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프라이싱은 만약에 이제 유료 기능까지 쓴다라고 하게 되면 베이직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는 예전에 이걸 사가지고 한 번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 기능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 요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플러스를 다운받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 더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 새로 DB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MySQL을 설치했기 때문에 MySQL로 딱 하면 되겠죠. 나머지 더 있습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 이제 포스트그레스 하셔도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MySQL을 한 다음에 create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 저희 로컬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저는 여기는 로컬 MySQL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306 포트를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호스트는 동일하게 하니까 놔두고 유저가 이제 루트 유저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가 패스워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돼요.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이 뜨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커넥트를 하게 되면 연결이 이제 새로 뜬 겁니다. 이렇게 로컬 MySQL 뜬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DB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로컬 MySQL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SQL로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ySQL 설치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JPA라는 걸 쓰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전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빌드 그래드까지 가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임리프 밑에다가 이제 MySQL DB 연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B 연동을 하려면 com MySQL 다시 이렇게 땡땡 MySQL 커넥터, 예, 이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임플리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한번 딱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로 가주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버네이트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해야 돼요. 하이버네이트가 뭐냐면 이제 JPA는 이제 추상 레이어거든요. 실제 이제 구현체는 어디에 있냐면 하이버네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버네이트 콘피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소스 이제 DB URL을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키로 저희가 환경 설정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소스 유저네임도 넣어줄 거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DB가 변경이 되더라도 환경 변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DB UR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URL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 이렇게 환경 변수를 해볼게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 비번도 들어가야겠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그리고 스프링 JPA 프로퍼티스 하이버네이트, 예, 다이얼렉트라는 이제 방언이 있는데 요게 이제 DB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MySQL이기 때문에 MySQL에 맞는 그런 다이얼렉트를 쓰면 됩니다. 이런 건 다 검색하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필요한 게 스프링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 com MySQL CJ JDBC 드라이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이거도 키로 설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제가 메모장에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할게요. 요거도 있는 게 좋겠네. 예.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 JPA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 이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모델에 속성이 추가되거나 했을 때 그 DB를 변경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넌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지금 일단 해둘게요. 편하게끔. 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는 업데이트나 크리에이트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프링 JPA show SQL은 true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설정부터 좀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환경 변수들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이죠? 편집 점 3개 눌러서 편집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환경 변수 있잖아요. 요걸 딱 눌러줘요. 딱 눌러서 여기 하나씩 넣는 거예요. 저희가 뭐였어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하나씩.
자, 더하기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URL은 데이터베이스 URL은 저희 로컬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URL은 JDBC MySQL 이제 이거는 DB 주소만 바뀌면 되겠죠, 그죠? 제 로컬호스트 제 컴퓨터에서 하는 거라서 3306 포트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의 DB를 만들면 돼요. DB를 만드는 거는 터미널에서도 만들 수 있고 한데 그 테이블 플러스에서 만들면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 딱 눌러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하신 다음에 요거 자,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딱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DB를 만들면 돼요. 뉴 눌러가지고 이름을 이제 스프링 레스트 아니지 스프링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스프링 튜토리얼. 자, 오케이를 하게 되면 스프링 튜토리얼이 생겨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걔가 열리거든요, 이제. 자, 열렸죠. 스프링 튜토리얼은 지금 아무 테이블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만든 DB 이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스프링 언더스코어 튜토리얼 그러면은 튜토리얼이라고 해줘요. 자, 그리고 더하기 또 눌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이 있죠. 지금 저희가 루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로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패스워드도 전 패스워드로 했거든요. 여러분 하신 거를 하면 돼요. 비번도. 그리고 이제 다이얼렉트 DB 다이얼렉트 같은 경우는 MySQL의 다이얼렉트가 있어요. 그걸 쓸게요. org hibernate dialect mysql dialec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도 쓸게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요거는 아까 저희가 주석 처리했던 걸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 mysql cj jdbc 드라이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적용을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이 환경 설정들이 다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DDL 오토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DB랑 같이 보면요. 새로 고치만 하셔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여기서 이제 메모로 가요. 엔티티. 이게 제가 DB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녀석의 속성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얘를 우리가 엔티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죠. 골뱅이 엔티티. 그럼 테이블의 이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메모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메모스라는 이름을 쓰겠다.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잘 보세요. 메모스가 없죠? 없어요. 없는데 제가 서버를 돌려볼게요, 여러분. 서버를 돌릴 때 요거도 같이 합시다. 여기다가 그 id를 넣어줘요. 얘가 이제 고유한 pk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밸류는 전략을 이제 오토로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오토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지금 크리에이트 컨텐트도 있고 크리에이티드 앱도 있고 지금 각각의 이제 이 클래스를 메모스 테이블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80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라서 저 포트를 좀 바꿀게요. 포트 번호 바꾸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 이 위쪽에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이 서버 포트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808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8081로 이제 돌아갑니다. 서버가. 자, 기다려 볼게요. 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돌아가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DB를 돌려보니까 MySQL이 보이죠. 그러면서 메모스라는 테이블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 컨텐트 크리에이티드 앳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들어간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멜 케이스 크리에이티드 앳 대문자가였는데 요거를 이제 DB에서 들어갈 때는 알아서 이렇게 지금 이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엔티티 쪽 다시 보시면, 예.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DB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DB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떤 설정에서 그래요? 이 DDL 오토 업데이트 얘를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컨텐트가 있었는데 제가 타이틀이란 걸 제가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을 제가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타이틀이란 걸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를 정류했다가 다시 켜게 되면 이 타이틀이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하이버네이트 하면서 alter table memo add column title 바차. 그러니까 메모스라는 테이블에 타이틀이라는 컬럼을 넣습니다라고 이 하이버네이트 즉 이제 JPA를 구현하는 녀석이죠. 얘가 이렇게 쿼리문을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DB에 얘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쵸? 예, 이게 이제 근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막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설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그냥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토를 하자 이 말, 업데이트를 하자 이 말이죠.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 그쵸? 예,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얘를 넌으로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엔티티에는 이런 속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타이틀을 말고 나는 실제로는 골뱅이 컬럼 이 컬럼의 이름을 나는 마이 타이틀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DB에는 마이 타이틀로 바뀌어 버려요. 네. 그래서 보여볼게요. 정지했다가 다시 돌리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alter table memos 컬럼 my title로 만든 거 보이시죠? my title.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my title이 더 생겨버리게 된 거죠. 타이틀은 이제 기존에는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옵션 자체를 얘가 업데이트라서 그런데 얘를 만약에 크리에이트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지웠다가 다시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돌려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드랍이라는 게 있죠. 드랍이 뭐냐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를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드랍이 돼버린다는 건 좀 그쵸 위험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만들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단계니까 드랍이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L 오토 옵션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하게 되면 계속 항상 새로운 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시 바뀌었는데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now라고 해놓고 조금 확대해서 now 컨텐트 뭐 이렇게 써볼게요. 아이디 뭐 1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컨텐트가 두 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마이 타이틀을 다시 타이틀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 메모 쪽에서 얘를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게 된다면 얘 자체가 이제 드랍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 DB 있는 내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DDL 옵션은 예, 업데이트를 합시다.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얘를 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예 없는 거로. 아무튼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크리에이트 한번 해서 좀 날려볼게요. 얘도 그냥 이제는 없애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제 없앨게요. 없애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DB 테이블이 아예 아이디 컨텐트만 남겠죠. 그쵸? 예.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 프로퍼티를 예,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티티를 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크리에이티드 앱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으로 크리에이티드 언더스코어 앱이 되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요거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드 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DB 데이터 베이스 안에 연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 연동이 되어야겠죠. 이제 리포지토리가 그거라고 했죠. 다시 잘 기억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동을 해서 가져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리포지토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제 JPA를 사용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구현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특히 이제 CRUD 같은 경우는 JPA를 그냥 그죠? JPA 인터페이스를 이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 리포지토리를 제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를 뭐 제가 뭐 올드원이라고 해놓고 이제 얘를 일단 안 써볼게요.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제 뭐 올드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자바 클래스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메모 리포지토리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리포지토리라고 똑같이 해주고 익스텐즈 JPA 리포지토리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JPA 리포지토리에 있는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JPA 리포지토리에는 제네릭이 두 가지가 있어요. T는 말 그대로 이제 연동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메모가 되겠죠. 여기서 메모. 그리고 아이디는 뭐냐면 그 고유한 PK라고 합니다. 고유한 아이디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메모 엔티티 가볼게요. 지금 이 녀석 이제 테이블 즉 이제 아이템이 메모기 때문에 T 자리에 메모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이디는 지금 뭐로 썼어요? 롱으로 썼죠. 그러니까 롱이 자룡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메모 그리고 롱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이제 뭐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뭐 세이브 뭐 이런 게 다 됩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fetch all 다 가져오는 거라든지 find o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이제 그다음에 세이브를 통해서 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도 이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쪽에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비스 쪽에서 네. 자, 메모 리포지토리를 가져오고 할 때 이제 find all에서 지금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JPA를 가져올 때는 옵셔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셔널 빼주고 메모 쓴 거죠. 메모 엔티티스 이렇게 메모스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제 메모를 리스폰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옵셔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제 메모스를 형태를 스트림을 통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를 바꾸자. 메모 리스폰스 형태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리고 to list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인라인으로 저희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쵸? 메모 리스폰스 바꿔주는 거. 지금 매개 변수로 하나 들어오는 것이 메모거든요. 메모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우리가 형태를 변환할 거를 반환해 주면 되는데 그게 메모 리스폰스 프람 메소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를 받으면 메모 리스폰스가 나가니까 그럼 그 형태가 이제 함수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단일 조회에서는 find one이 아니라 해당 요소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find by id라는 걸 지원해요. JP에서 지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옵셔널 메모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크리에이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메모를 하나 만들어서 메모를 만들 때 이제 컨텐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아이디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기 때문에 이 메모 쪽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제 아이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가 없어도 컨텐트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생성자로 바꿔주고요. 컨텐트가 들어오면은 하나 만들어주는 생성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메모를 이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 리포지토리 세이브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뉴 메모.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저장이 된 메모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도 이렇게 끝 하면 되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또 찾아야죠. 그러면은 find by id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찾아서 가지고 오고 지울 때는 이제 그냥 딜리트가 아니라 딜리트 by id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반환이 되는 건 사실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보이드거든요. 보시면 보이드죠. 반환이 없기 때문에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는 여부는 사실은 이 딜리트 불리언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그래서 보이드로 바꿔주고 어차피 못 지우거나 했으면 아마 not found에서 여기서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메모 컨트롤러에서 딜리트를 했을 때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메모 삭제 실패는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는 이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넣어줍시다.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메모 서비스로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부분이 남았네요. 업데이트 부분도 마찬가지. 얘를 일단 찾아야겠죠. 그럼 find by id로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이렇게 옵셔널 자체를 언래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자체가 옵셔널인데 만약에 못 찾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못 찾았다면 throw를 던져라 라고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던지냐. new 메모를 못 찾았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id 주면서. 그렇게 되면 얘 자체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 자체를. 벗겨서 보자고요. 어차피 요거를 한 줄로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못 찾았다면 어차피 스로우로 에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는 옵셔널이 벗겨진 상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found 아이템에 그걸 해줍니다. found 아이템을 어때요? 매개 변수 들어온 컨텐트로 바꿔주면 되죠. 그쵸? 그럼 found 아이템에 set 컨텐트를 해주면 됩니다. 컨텐트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컨텐트라는 녀석이 없어야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디야?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했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할 때. 봅시다. 업데이트 할 때. 그쵸. 컨텐트 글자가 없으면 예외 처리를 어차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found 아이템이 수정이 됐겠죠. 이제 그 녀석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리포지토리에 해당 상태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found 아이템을 저장해라.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found 아이템을 또 이제 메모 리스폰스로 한번 감싸서 주면 돼요. 그럼 found 아이템. 자, 그럼 옵셔널이 이제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컨트롤러로 가야겠죠. 메모 컨트롤러에서는 예, 메모 수정 실패 부분은 이제 그냥 뺄게요. 이제 바로 그냥 성공으로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옵셔널 겟 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쵸. 크리에이트를 할 때 아이디를 넣어줬는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죠. 얘도 빼주고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트를 바꿨죠. 포트를 몇 번을 했습니까? 8081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스웨거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8081로 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모 컨트롤러만 보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자, 지금 DB랑 같이 봐야죠. 예, DB 같이 살펴보면서. 자, 지금 메모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API를 호출해도 지금은 없죠. 데이터가. 제가 일단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자, 메모 1이라고 해서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하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새로 고침해 줍니다. 어때요? 메모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메모 두 번째로 넣게 되면 알아서 오토 인크리먼트라서 이제 아이들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증가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추가됐기 때문에 조회도 전체 조회도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1번을 제가 찾을게요. 1번 찾아라. 그러면 하나 들어오고. 근데 제가 만약 1번을 지웠어요. 제가 지워볼게요. 딜리트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커맨드 S. 자, 그럼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없다라고 에러가 뜨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정도 해볼게요. 그럼 2번을 수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2번은 제가 수정된 메모. 자,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수정된 메모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JPA 연동이 끝났습니다. 지워볼게요. 2번 지워라. 자, 엑시큐트 하게 되면 204가 떨어지고 지워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MySQL이랑 연동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그쵸, SQL DB는 각각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 쿼리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니온이라는 서비스에 포스트그레스를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저희가 할 거는 크게 없어요. 뭐냐면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URL이랑 유저네임, 패스워드, 다이얼렉트 정도 요거랑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라는 거 씁니다. 니온은 보통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쓰는 게 이제 슈퍼베이스에서 포스트그레스 쓰죠. 이제 니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니온 먼저 제가 서비스 설명 드릴게요. 자, 니온은 뭐냐면 포스트그레스를 쓰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 슈퍼베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니온 서비스를 일단은 가입을 하세요. 저는 일단 로그인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니온 서비스 프라이스 플랜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니온은 이제 프리티어로서도 충분히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는 100개까지 가능하시고
그쵸. MAU도 OS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60K니까 6만이 되겠네요. 그쵸? 6만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이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은 아마 잠자기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헤로쿠처럼. 음. 그래서 리오는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뉴 프로젝트 포스트그레스 버전은 17로 하고 AWS로 하고 웬만하면 우리나라랑 가까운 게 좋겠죠. 그러면은 아시아 싱가포르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으니까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스는 일단은 사용한다고 안 하고 제가 이제 스프링 튜토리얼이라고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스프링 튜토리얼. 자,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만의 그런 DB가 온라인 DB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니온에는 이제 브랜치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일단 커넥션을 해볼게요. 커넥션을 해서 브랜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를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라 하죠? 디벨롭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브랜치 이름을 크리에이트 해주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DB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포스트그레스 니온 DB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대시보드에서 커넥트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런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이제 브랜치를 디벨롭으로 선택한 상태고요. 이제 브랜치는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은 10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디벨롭이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얘로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DB는 니온 DB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롤은 그냥 이렇게 니온 DB 온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바라고 있죠? 자바로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자, 여러분 설정으로 가는 거죠. 이제 편집, 이제 환경 변수 설정. 자, 이 부분은 이제 니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붙여놓은 거.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정보 다 있어요. 이제 루트랑 이런 것도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얘는 빼고 이제 방언 이 부분은 포스트그레스의 방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포스트그레스 SQL 다이얼렉트 그리고 유저네임이랑 필요하죠. 유저네임이 보시면은 DB 오너예요. 니온 DB 오너가 유저네임입니다. 니온 DB 오너 써주시면 되고 니온 DB 오너 해주시고 되고 이제 비밀번호는 여기는 안 뜨는데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이거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엔드 전까지 이건 제 거니까 제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까지 누르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적용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 포스트그레스를 연동할 그래들이 또 필요해요. 빌드 그래드 가셔서 이제 요거는 MySQL이었었고 이제 포스트그레스 DB 연동을 위한 그래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넣어줄게요. 요거도 이제 구글링 하시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써볼게요. org postgres ql postgres ql 지금 현재 버전은 이제 아마 이건 것 같아요. 42.7.3 이렇게 해서 얘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를 건드린 게 없죠. 이게 JP의 장점이에요. 뭐냐면 MySQL 쿼리문이랑 포스트그레스 쿼리문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JPA라는 걸 통해서 이 추상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꾼 거는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만 바꾼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지했다가 다시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어때요? 지금 적용이 된 게 보이시죠? DB 커넥션. 그러면 이제 뭐예요? 메모스라는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저희의 니온 서버로 가야겠죠.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보시면, 그쵸? 메모스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아이템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애드 레코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오로 해볼게요. 저장. 아이고. 하고 세이브 체인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토대로 동일하게 들어와 있겠죠. 자, 한번 스웨거에서 자, 전체 조 해볼게요. 하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럼 제가 또 아이템을 추가를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트라이아웃 메모 2. 자, 추가하게 되면 새로 고치 한번 해보면 돼요. 요거. 메모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메모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가져오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용을 이제 하하하 했어요.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은 조회를 하게 되면 하하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수정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번은 내가 수정하겠다. 수정된 메모입니다. 자, 엑시큐트 하게 되면 수정이 되고, 새로 고침하면 수정된 메모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삭제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내가 지우겠다. 204 떴고, 새로 고침하면 없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연동이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JPA 연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MySQL도 한번 설치해서 로컬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니온이란 걸 깔아서 니온이랑 연결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저희가 적용한 게 니온으로 되어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튜토리얼 진행할 때는 이제 니온이랑 연동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니온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해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로컬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당 이제 JPA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단순한 CRUD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관계를 더 지어서 해보는 시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